그래 우리나라 골프계 룰 판정에 관해서 좀 논란이 없진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골퍼들 사이에서 룰 판정과 관련해서 논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좀 분석도 해보고 그렇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트도로 경계 쪽에 공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구제를 받는 드롭을 했는데 본인은 공이 발에 닿았다 그래서 재드롭을 하고 플레이한 거거든요. 그 다른 그 레프리가 제정한 것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민감한 건 아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원론적으로 네. 규칙에 입각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4.3C에 보면 네. 네, 14.3. 나왔다. 14.3C. 예. 드랍된 볼이 잘 드랍이 됐고 일단 지면에 떨어진 이후에 선수의 발이나 몸에 맞거나 혹은 장비 이런 데 기대서 정지했잖아요. 네. 잘된 드롭입니다. 아, 그래서 그 드롭은 잘된 드롭이기 때문에 그대로 쳐야 됩니다. 인플레이가 되는 거죠. 네, 인플레이 볼인 거죠. 아, 저 볼을 다시 드랍했다면 네.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에 대해서 14.7에 의해서 2벌타를 받게 됩니다. 오소 플레이. 그렇죠. 예전에 오소 플레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잘못된 장소라고 이 용어 저희가 바뀌었죠. 그게 이제 원론적인 말씀이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에 닿았다 안 닿았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네. 저건 닿아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아, 네. 재드랍을 한 것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당시에는 제드롭을 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드롭을 할 때 몸에 먼저 맞고 맞았냐? 네. 지면에 떨어졌으면 잘못된 드랍이에요. 그건 잘못된 이건 재드랍의 사유입니다. 아, 그런데 반대로 지면에 먼저 닿고 그 이후에 몸에나 어떤 장비에 맞았으면 요거는 다시 이 드랍하면 안 돼요. 그건 인플레이 잘된 상황. 드랍이니까. 잘된 드랍이니까. 근데 또 이게 옷에 먼저 스쳐도 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네. 이제 몸에 먼저 닿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옷에 좀 구겨져 있는 부분을 스치고 내려갔을 수도 있는 그럴 거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수 본인은 이제 먼저 몸에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캐디를 쳐다봤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먼저 몸에 맞고 몸이나 장비나 옷에 스치거나 뭐에 닿고 떨어지면은 재드롭. 네. 그다음에 땅에 먼저 닿은 다음에는 닿든 말든 그거는 그냥 인플레이. 인플레이.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예,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유민 선수가 저 장면에서 첫 번째 드롭을 한 이후에 뭔가 좀 미심쩍었으면 아마 경기위원을 부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싶어요. 아주 아마 시원한. 그게 가장 깔끔한 처리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거리 측정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네, 일이 뭐 있었죠. 일명 뭐 노룩패스라고 회자가 됐었던 정말 유명한 네. 사건이긴 한데 경기위원이 비디오 판독 후에 또 선수와 캐디가 함께 거리 측정기가 떨어지는 상황을 지켜봤고 또 선수의 증언도 그렇다고 했고 비디오상으로도 거리 측정기와 공이 이렇게 닿기는 했으나 공이 흔들렸을 뿐이지 뭐 원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벌타 없이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합니다. 떨어졌어요. 네. 아무도 못 봤다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이게 아니죠. 이게 되게 어렵네요. 아무도 못 봤다면 사실 아니에요. 만약에 아무도 못 보고 볼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거 벌타 못 줍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선수와 캐디가 봤어.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이거는 알고 있는 거죠. 100%인 거죠.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어의 정의상 볼이 움직이다라는 것은 우리 골프 규칙상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걸 움직였다라고 얘기하지 그 자리에서 까딱까딱 흔들리는 거 이거 움직인 거야. 그렇군요. 그것도 있다. 그 중심점이 이동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보고서 판단을 한 것이라서 제가 봤을 때도 움직이지 않은 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로 봐요. 그냥 이거 더 나아지려고 개선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좀 일상생활하고도 이렇게 편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상당히 그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경기위원분들이 다 부드럽게 느껴지는. 전뭐 천사처럼 느껴져요. 아시잖아요. 법 네. 같은 게 굉장히 딱딱한데 저희는 조금 풀어서 뭐 리플레이스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거 플레이스 해야 된다 이러면 딱딱하잖아요. 놓고 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아주 부드러운데. 법과 약간 이 단계는 비슷해요. 되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는 딱 얘기하셨을 때 우리는 사실 법과 골프의 차이점은 골프는 놓고 치세요 이건데 법은 처벌하겠습니다. 약간 이 부분이 약간 결과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선수 사이에서도 이 빡빡하고 또 아주 타이트한 경기원 분들은 또 소문이 다 선수끼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 상황에 그분이 옆에 계셔서 이 경기원을 불렀는데 그분이 오시면 벌써 마음이 다 답답해지면서 이제 닫아야 돼. 닫아야 돼. 왜? 이게 뭔가 또 김종우 의원님 같이 네. 편하게 와서 내가 그럼 같이 한번 얘기를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가 아니라 팍팍하신 분 오면 벌써 뭐 제가 부드럽다고 해서 줄 벌탈 안 주진 않습니다. 주는데 저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골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축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것도, 야구도 그렇고 오심도 판정이 일부이고. 그럼요. 그리고 어느 경기든 오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건데 골프계도 오심 사건들 한번 되돌아볼까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인 사건이 뭐 2017년 국내 투어에서 일어났는데요. 선수들이 집단 보이콧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린과 프린지의 그 맞아. 잔디 길이가 육안으로 판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었죠. 선수들이 프린지에 마크를 하고 공을 집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최혜진 선수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가 벌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초청 선수로 출전했던 수잔 페테르센이나 박인비 선수도 그 애매한 위치에 공이 위치하면서 경기위원회 측에서는 벌타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나중에. 라운드 중에 이제 프린지가 퍼팅 그린으로 바뀌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놓고 다른 선수들이 항의를 했겠죠. 뭐 벌타 취소는 부당하다 이렇게 항의를 했고 2라운드 출전 거부 움직임까지 그때 벌어지니까 심각했죠. KLPGA에서는 1라운드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예 네. 취소했죠. 그래서 경기위원회의 이런 미숙한 그런 코스 셋업으로 인해서 1라운드가 취소가 됐고 그러니까 좀 이게 하나가 무너지니까 전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해 6월에 LPGA 투어 이것도 역시 메이저 대회였습니다. 네.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이 이제 중요한 대회죠. 이때 멜리드가 프린지를 그린으로 착각해서 공을 집어들어서 1벌타를 받게 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뭐 프린지랑 그린의 경계가 불분명한 곳이 뭐 골프장마다 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라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경기를. 이 문제의 발생은 코스 셋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도 헷갈릴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집어들 수밖에 없는 네네네.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하게 깨끗하게 그렇죠. 깎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됐어.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안 됐네. 그러면 그린에다 선 긋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촘촘하게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어 놓으면 대충 연장선. 연장선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저희가 꼼꼼하게 다 한다고 해도 발생을 합니다. 과연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 같으면 벌타 안 줬을 것 같아요. 그 선수를 또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선수에게 맞아요. 벌타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벌타를 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줬는데 나중에 또 취소를 했네. 그러니까요. 벌타 준 걸 또 취소를 할 그것도 그러니까. 점점 또 이상. 그러니까 선수들이 들고 일어났네. 이러니까 라운드 취소. 자, 이게 처음에 절차상의 문제인 거죠. 이것도 처음에 대처를 잘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코스 셋업 잘못한 거 인정. 벌타 없습니다. 자, 앞으로는 우리가 점을 찍어 놓을 테니까 이대로 하십시오 하고 처리를 했다면 깨끗하잖아요. 오늘 우리 현재 경기위원 모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골프에서 그 룰 판정을 하는 그 경기위원이긴 하지만
다른 스포츠의 그 심판 조금 역할이 좀 다른 거다. 훨씬 따뜻하신데요. 많이 다르죠. 만약에 축구나 야구 같으면 구장이 작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나 몇 명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골프는 정말 광활한 데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워킹 레플이나 이런 분들이 한 조에 한 조에 따라간다 그러면은 어떡하겠죠? 한 30분 정도는 계셔야 되겠죠? 그쵸.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판단을 하고 수용하게끔 이 자율적으로 플레이하게 놔두는 거죠. 선수들이 이제 불렀을 때 가서 도움을 해주고 이러는 게 다른 스포츠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위원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 클럽하우스가 경기위원들의 일상을 좀 영상으로 담았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레프리가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선수들은 라운드를 하고 집에 갈 수 있지만 레프리들은 모든 선수들이 떠나야지 그 코스를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6시 반이 첫 티업이면 저희는 5시 정도에 골프장에 올라와요. 그리고 간단하게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선수들이 플레이할 장소를 먼저 셋업을 합니다. 그래서 티마크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 페어웨이가 잘 깎여 있는지, 밤사이 수리지가 생기진 않았는지, 벙커 정리 잘 되어 있는지, 핀 위치가 선수들한테 지급될 핀 시트와 똑같이 홀 위치가 사용되어 있는지 모든 18개 홀을 본 다음에 첫 티가 출발하게 되죠. 공식 연습일을 좀 한국 여자 오픈 같은 경우는 이틀을 제공을 합니다. 본 경기 4일 그리고 공식 연습 이틀. 그럼 선수들이 공식 연습을 할 때는 대회 세팅과 똑같은 환경에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뭐 러프도 길러야 되고 페어웨이를 어떻게 해주고 뭐 그린은 좀 더 스피드는 어떻게 해주고 경도는 좀 더 다져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한 3달 정도의 준비 시간이 최소한 필요한 것 같고 선수들이 치는 거 보니까 여기 많이 공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재정을 하고 룰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코스워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 중에 좀 기억나는 일들이 있다거나 어떤 선수는 구역을 이렇게 넘어갔고 어떤 선수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할 때는 거의 한 100m 정도 차이 나게 구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뭐 물론 그 상황에서는 선수가 안타까우니까 앞에 구제를 주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구제를 주게 되면 그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상대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정확하게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재정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예전에 한 초등 선수가 너는 여기서 구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재정을 하니 뭐 앞에서 우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고요. 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예전 경기위원회 시절에는 사실 은퇴하신 자원봉사자들이셨습니다. 최초에 레프리 풀로 변경을 하면서 치프 레프리 제도 변경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분들 중에서 일부는 여전히 봉사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레프리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진짜 골프를 위해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봉사자라는 말이 그 맞는 정도로 그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대회 때는 생업 접고 그러니까 거의 뭐 새벽부터 책임과 임무가 좀 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 경기위원을 하면서 참 보람이 많아요. 그리고 참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딱 하나 새벽에 일어나는 몇 시에 몇 시에 4시쯤 일어납니다. 그래야 되겠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보다 한참 일찍 가서 코스 셋업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뭐 벙커 정리는 잘 돼 있는지 피는 제대로 꽂혀 있는지 이런 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 골프 치러 가는 날도 아침 일어나는 거 힘든 건데 경기위원 하러 가는 건데. 4일을. 그러니까 거기다 날씨까지 막 굳으면 맞습니다. 생각할 게 많죠. 밤에 자다가 일어나고 맞습니다. 막, 네. 경기위원들이 한 대회 때 보면은 주로 그 한 경기에 몇 분 정도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골프라는 게 선수끼리 마커 역할을 하는 게 네. 이제 기본인데 뭐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위원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국내 이제 공식 대회에서는 한 경기에 보통 7명에서 8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세월에 한 명씩 정도 이렇게
존 레프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선수가 룰 판정이 필요한 순간에 경기위원 개입을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월마다 한 명 정도씩 있고 또 전반 9홀, 후반 9홀을 또 관장하는 그런 로버 레프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관장하는 경기위원회 일을 결정하고 하는 치프 레프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3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네. KJ 같은 경우는 25분 정도가 경기위원으로 계시고요. 네. 그리고 KPGA는 지역 경기위원까지 해서 57분이 계시고 그리고 KLPGA 같은 경우는 32분이 계십니다. 네. 이쯤 되면 우리 최 변호사가 또 네. 질문하세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좀 인원수가 적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렇게 봉사자라고 하셨는데 봉사자 치고는 너무 전문성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보수도 궁금하긴 한데요. 보수는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들어보니까 경기 난이도가 거의 경기위원들한테 좀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난이도 조절을 어떤 기준에서 좀 이렇게 하시는지. 피니치 저 진짜 살벌한 데 꽂혀 있는 거 한번 쳐봤는데 공이 멈추질 않아요. 네. 일단 공이 멈추지 않은 데에 꽂았다면 잘못 꽂은 거예요. 잘못 꽂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다 있어요. 네. 볼이 경사를 타고 내려와서 네. 쓰는 데까지는 가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선수들 진짜 그럼 어렵지. 뭐 하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일단은 어떤 코스든지 간에 코스를 설계한 설계자가 있죠. 그 네. 설계자가 이 홀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든지 이런 걸 다 설계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코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전장 같은 거, 네네네. 뭐 이런 레이업 같은 거는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러프를 얼마나 길러줄 수 있는지, 또 페어웨이 폭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린의 경도는 단단하게 할 건지 부드럽게 할 건지, 또 홀 조금 말씀하신 대로 홀만 우리가 하는 줄 아는데 홀도 그렇게 리즈너블하게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샷을 어렵게 할 건지 네. 이 홀을 가지고 퍼팅을 어렵게 만들 것인지 결정을 하고 선수들에게 미안하지만 선수들이 속기 쉬운 곳에 이제 꽂게 되는 거죠. 그게 홀 위치가 어렵다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읽는 선수는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지 못한 선수는 잃게 만드는 것. 저가 현역으로 할 때는 이 골프장과 협회와 뭐 대회 주최자가 이게 다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골프장은 영업을 하셔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코스에 변별력이 없이 러프도 없고 그럼 선수들한테 뭐를 변별력이 그린 경기원에서 그린의 가장 어려운 데만 찾아서 선수들에게 약간 플레이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 그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러프도 몇 달 연속부터 기르고 또 이제는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그를 양해를 많이 해주세요. 예전에는 또 프라이빗한 코스일수록 러프가 기른다면 회원들이 난리가 나요. 이게 뭐냐 한 15시간 더 나오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이제 골프에 대한 또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생각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대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빨리 부킹을 잡아서 그래, 맞아. 선수들이 하고 싶어 하는 하지. 환경에서 맞아. 나는 해야 되겠다. 그게 선수 입장이나 맞아요. 또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시고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그거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간판 같은 것도 좀 놔뒀으면 좋겠고. 맞아. 근데 알아봤더니 업체 얘기가 다른 데 또 가져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근데 이게 코스 셋업 얘기를 흔히 하는데 국내에 이제 3대 협회가 있다고 보면 협회마다 뭐 특색이나 뭐 차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셋업을 하는 것도 같아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네, 맞는데 이제 조금씩 그들만의 어떤 셋업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달라요. 하지만 맞춰야 되는 게 맞다 해서 저희도 이제 연초에 그 모든 투어들과 같이 이제 세미나도 열면서 이렇게 셋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맞추는 이 추세입니다.